사돈, 정말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안방을 차지한 며느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도와달라고 했던 안사돈이 벌써 석 달째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언제나 한결같았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걸 보니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끓였으니까 일어나서 드세요. 만식은 여전히 이불 속에서 꿈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 정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익숙한 듯 살짝 미소를 지었죠. 35해를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일상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아들 진수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들러 반찬도 가져가고 안부도 묻곤 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죠. 정자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들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김치도 진수가 좋아하는 건데 언제 가져다 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아들. 정자의 얼굴에 반가운 빛이 돌았죠. 엄마, 나 진수야. 잘 지내시죠? 그럼 엄마는 늘 잘 지내지. 너는 어떻고? 지은이도 잘 있니? 네, 다 괜찮아요. 근데 엄마,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진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자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이니? 회사에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분간 처가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정자의 손에서 김치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처가에서? 왜 갑자기? 어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서 지은이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만 가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외동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한 아들이 처가에 들어가 산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래도 주말엔 가끔 들를 거죠? 아빠도 너 보고 싶어 하시는데. 네, 엄마. 시간 나면 꼭 들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 보였죠. 두 사람이 먹기엔 항상 넘치는 양이었습니다. 만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진수요. 당분간 처가에서 지낸대요. 그래. 근데 요즘도 그렇게 사나? 내가 알기론 요즘 애들도 분가해서 따로 사는데. 처가가 편하긴 하겠지만 말이야. 만식의 무심한 대답에 정자는 속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진수는 약속과 달리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추석 때도 겨우 1시간 들러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지은이는 시댁에 있는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자기 엄마 이야기만 계속했죠. 어머니, 우리 엄마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을 다니고 계세요.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더 신경 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또 봄이 왔습니다. 진수의 빈자리는 점점 커져만 갔죠. 정자는 아들 방을 청소하며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수의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아들이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정자는
옆집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정자 씨, 요즘 아들은 잘 지내요? 네, 뭐 잘 지내죠. 우리 집은 며느리가 매주 와서 반찬도 해가고 그래요. 정자 씨네 며느리도 자주 오나요? 정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바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안이 더욱 썰렁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정자는 만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진수가 처가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한번 불러볼까요?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그래, 그러지 뭐. 하지만 진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정자는 점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 불빛 하나하나에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텐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기만 한지. 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가슴 한편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느끼고 있었죠. 자신의 삶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틈은 앞으로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정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지을라는 이름이 떴죠. 평소에는 거의 연락이 없던 며느리였기에 정자는 급히 고무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잘 지내지. 무슨 일이니?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한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정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많이 다치셨니?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에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제가 낮에는 일이 있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가 힘들어서요. 혹시 며칠만, 정말 며칠만 어머니 댁에서 지내면서 어머니가 저희 엄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부탁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병원 다니시는 거면 진수가 도와드리면 되지 않니? 진수 오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야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은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자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진수도 알고 있는 거니? 네, 오빠도 어머니께 부탁드리라고 했어요. 정말 며칠만이에요. 통원 치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모실게요. 정자는 거실에 앉아 있는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만식은 텔레비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래, 알았어. 언제 오시는데? 내일 오후에 퇴원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만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다치셨다니 도와드려야지. 며칠이면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남의 집 어른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자의 걱정에 만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도 나이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그날 밤 정자는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진수가 쓰던 방이었죠. 책상을 한쪽으로 밀고
간이 침대를 놓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불과 베개도 새 것으로 준비했죠. 며칠만이라고 했으니까. 정자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방 청소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복자와 그 뒤에 선지은이가 보였죠. 복자는 62살로 정자보다 1살 어렸지만 아픈 탓인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이렇게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복자의 인사에 정자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복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집이 참 깨끗하네요. 우리 지은이가 시댁은 정말 깔끔하다고 자랑했었는데 직접 보니 더 좋네요. 정자는 준비해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편하신 건 없는지 모르겠네요. 복자는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방을 내주시다니. 근데 제가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요. 큰 방 안에 화장실이 있던데 그쪽을 쓰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한 부탁인 거 아는데 다리가 이래서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맞아요.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또 다치시면 큰일이에요. 며칠만 안방을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안방은 자신과 남편이 쓰는 공간인데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처음 온 손님에게 내주기는 망설여졌죠. 하지만 복자의 다리를 보니 정말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만식은 의외로 쉽게 동의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붙어 있으니까 편하겠네. 우리는 작은 방에서 며칠 지내면 되잖아. 아픈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야. 결국 정자와 만식은 이불을 들고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복자는 미안해하면서도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정말 감사해요, 사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정자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복자의 약 챙기기, 병원 동행, 식사 준비까지. 복자는 입맛도 까다로워서 이것저것 주문이 많았죠. 사돈, 저는 짠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나물은 참기름 넣지 말고 들기름으로 무쳐주세요. 위가 약해서요. 정자는 묵묵히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복자는 여전히 많이 아프다며 누워만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제쯤 댁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이 나아지신 것 같은데. 복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완전히 나으려면 1달은 더 있어야 한다네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오래 신세 질 줄은 몰랐네요. 지은이는 가끔 들러서 어머니 안부만 묻고 갔습니다. 정작 간병은 모두 정자의 몫이었죠. 진수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엄마 고생이 많으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는 작은 방에서 만식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며칠이 아니라 벌써 1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것도 불편하고요. 만식도 이제는 걱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또 아픈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손님처럼 지내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죠. 복자는 점점 편안해 보였고 떠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안방을 완전히 자기 공간처럼 꾸미고 있었죠. 병상 침대며 가습기며 각종 물건들이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안방을 빼앗기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그저 복자가 하루빨리 나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복자는 여전히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떠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짐들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 제가 쓰던 가습기 좀 가져와도 될까요? 여기 공기가 건조해서 목이 자꾸 칼칼하네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자의 요구는 끝이 없었죠. 전기장판, 안마기, 심지어 작은 냉장고까지 들여왔습니다. 약을 냉장 보관해야 하는 게 있어서요. 부엌까지 가기 불편하잖아요. 어느 날 아침 정자가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복자가 안방 가구 배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죠. 정자가 아끼던 화장대는 구석으로 밀려 있었고 그 자리엔 복자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사돈.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편하게 좀 옮겼어요. 괜찮죠? 정자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자는 이미 안방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점심을 먹던 중 복자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살기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특히 안방은 정말 따뜻해요. 진수가 이런 좋은 집에서 자라서 듬직하게 컸나 봐요. 정자는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네, 진수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랐어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25해가 넘었네요. 그래요? 25해면 정말 오래 사셨네요. 그런데 우리 지은이가 이 집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여기서 키우면 좋겠다고 그러던데.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복자를 바라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여기서 아이를 키운다니요? 복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하는 소리예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집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복자의 속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정자는 만식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사돈이 자꾸 이 집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해요. 만식도 이제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벌써 2달이 넘었는데 갈 생각을 안 하니. 진수한테 전화해 봐야겠어요. 정자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수야, 장모님이 언제쯤 가실 것 같니?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진수의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그게 엄마. 사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나중에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로는 좀 그래서. 진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며칠 후 복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부엌에서 나오자 복자가 말했죠. 사돈,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부탁이세요? 제 친구들이 저 문병 온다고 하는데 여기로 오라고 해도 될까요? 다들 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손님까지 초대하겠다는 거였죠. 글쎄요, 집이 좁아서. 에이, 무슨 좁아요. 이렇게 넓은데. 잠깐 차나 한잔하고 갈 거예요. 결국 그 주말 복자의 친구들 4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복자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친구들을 맞았죠. 어머, 복자야. 여기가 내 집이니? 아니야, 우리 사돈댁이야. 근데 너무 좋아서 눌러 앉았지 뭐야.
친구들이 웃으며 집 구경을 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속이 부글거렸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심부름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 참 좋다. 복자야, 너 복 받았네. 그러게. 우리 사돈이 너무 잘해주셔서 떠나기가 아까워. 정자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복자의 친구들은 정자를 보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복자가 사돈이 너무 잘해주신다고 자랑이 대단해요. 정자는 억지로 웃으며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자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돈이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매일 맛있는 거 해주시니까 살이 찔 지경이야. 정자는 그 자리를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식이 책을 읽다가 정자를 봤죠. 왜? 무슨 일이야? 이제 친구들까지 불러요. 완전히 자기 집인 줄 아나 봐요. 만식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에요. 제가 진수한테 다시 전화해 볼게요.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가끔 와서 어머니 약만 갖다 주고 갔죠. 어느 날 저녁 복자가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괜찮아. 여기 너무 편해서 집 생각도 안 나. 뭐, 집이 그렇게 됐어? 아이고, 어쩌면 좋아. 정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그래도 걱정 마.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사돈이 너무 잘해주셔. 당분간은 여기 있을 거야.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린 후 정자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자가 말한 당분간이 대체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용기를 내어 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전화하시는 거 들렸는데 댁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복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정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일러 고장 때문에 이렇게 오래 머물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더 캐묻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자는 우연히 복자가 안방에서 또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매,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돈은 어떻게 된 거고? 정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경매라니, 그럼 복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지 않는 건가요? 정자는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의 집, 자신의 안방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자가 경매 얘기를 하는 걸 들은 후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정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복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죠. 사돈, 잠깐 얘기 좀 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자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자를 봤죠. 네, 무슨 일이에요? 언제쯤 댁으로 가실 생각이세요? 이제 많이 나으신 것 같은데. 복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직 무릎이 완전하지 않아서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정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돈, 혹시 댁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제가 미용실을 하다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요. 정자는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착잡했습니다.
그럼 갈 곳이 없으신 거예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죠.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됐네요. 정말 죄송해요, 사돈. 이렇게 패 끼치게 돼서. 정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을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저희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복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더러 길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돈이 갈 데도 없는데 나가라고요?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복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뀐 거였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아요? 사돈은 며느리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목소리를 높여요? 복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나보고 나가래요. 갈 데도 없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정자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은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죠.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복자는 딸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니? 갈 곳도 없는데. 지은이는 시어머니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악인이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진수가 집에 왔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작은 방으로 불렀죠. 진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장모님이 집이 없다는 게 사실이야?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엄마. 사실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 눌러 앉을 생각이었다는 거니? 그건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며칠만 있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정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죄송해요, 엄마.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내 집에서 너 장모 모시면서 불편하게 지내도 된다는 거니?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죠. 가족도 챙기지 못하는 아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자는 대놓고 주인 행세를 했죠. 부엌을 완전히 차지하고는 자기 입맛대로 음식을 했습니다. 사돈, 이제부터 제가 밥을 할게요. 사돈도 좀 쉬셔야죠. 정자가 뭐라고 하려고 하자 복자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냄비는 너무 오래됐네요. 새로 사야겠어요. 제가 쓰던 것 좀 가져와도 될까요? 정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엌 살림까지 바꾸겠다는 거였죠. 그 냄비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쓰던 거예요. 에이, 그래서 더 바꿔야죠. 위생상 안 좋아요. 복자는 정자의 의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엌에는 복자가 가져온 그릇들과 조리도구들이 가득했죠. 정자의 물건들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구를 재배치했죠. 이렇게 놓으니까 훨씬 넓어 보이네요. 사돈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났어요? 정자는 반박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손님이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정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안방 앞을 지나가다가 복자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나 잘 지내. 여기 완전 내 집처럼 편해.
사돈? 별로 신경 안 써. 내가 이제 여기서 오래 있을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정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지은이, 걔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알아서 하고 있어. 진수, 사위는 우리 편이야. 지 아내 편 들어야지 뭐 어쩌겠어. 정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복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된 거였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만식에게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내 집에서 내가 무시당하면서. 만식도 이제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네. 내일 진수를 불러서 확실히 얘기하자.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미 아내 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복자는 절대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정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자는 예고 없이 지은이가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은이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복자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는 차를 준비하며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죠. 무슨 일이니? 진수는 회사 갔고, 네, 오빠는 회사에 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용실도 이미 몇 달 전에 정리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죠. 엄마는 지금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어제 들었어. 그런데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니?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며칠만 있다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원룸이라도 구해드리려고 했는데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감당이 안 돼서요. 엄마가 62살이라 아직 기초연금도 못 받아요. 미용실 정리하고 남은 돈도 빚 갚는데 다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상황이 딱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기 집을 내줄 수는 없었죠. 그래도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우리가 남이니?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물었죠. 혹시 처음부터 계획한 거니? 지은이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네, 맞아요. 엄마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 수술을 핑계로 여기 오신 거예요. 정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데? 통원 치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필요하다고 우긴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여기 있게 둔 거니? 내 시부모가 안방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서도. 지은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는 점점 뻔뻔해지고 저는 그런 엄마가 창피하면서도 내쫓을 수는 없고, 뻔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놔둔 거니?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일한 가족인데. 정자는 지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때 내 며느리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떻겠니?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다 알고 있는 거니? 오빠도 알아요. 하지만 저를 보고 어쩔 수가 없대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자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자가 돌아온 거였죠. 어머, 지은이 왔네? 어서 와. 엄마 나갔다 왔어. 지은이는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깐 들렀어. 이제 가봐야 해. 벌써? 저녁 먹고 가지. 아니야, 약속이 있어서. 엄마 잘 지내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려. 복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지은이가 나간 후 복자는 정자에게 물었죠. 무슨 얘기했어요? 지은이가 울었나? 정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복자는 눈치를 챘는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죠. 지은이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만식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였어요. 무릎 수술도 거짓말이고 며칠만 있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만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사기 아니야? 지은이가 직접 와서 실토했어요. 미안하다면서요. 이건 정말 너무하네. 진수 그 녀석은 뭐 하는 거야? 정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수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아내가 불쌍하다고. 만식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사돈한테 분명히 말할 거야. 더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예요. 만식은 아내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봤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던 정자가 드디어 변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한 일이 있었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만식이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디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금방 올게요. 정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비상금이었죠. 명절 때 친정에서 받은 용돈, 아이들 학원비 아끼고 모은 돈, 반찬 장사로 번 돈까지 만식도 모르는 정자만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정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한 일이 있었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만식이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디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금방 올게요. 정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비상금이었죠. 명절 때 친정에서 받은 용돈, 아이들 학원비 아끼고 모은 돈, 반찬 장사로 번 돈까지 만식도 모르는 정자만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정자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통장에는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또 아꼈는지 새삼 실감했죠.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를 대비한 것이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온 정자는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둔 곳이었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정자를 맞이했습니다. 제 집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정자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거짓말로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단 그분이 세입자가 아니고 손님 자격으로 계신 거니까 법적으로는 언제든 나가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주거침입으로 고소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며느리 어머니라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집 소유권을 확실히 하시는 거죠. 혹시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저하고 남편 공동 명의예요. 그럼 더 확실하네요.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이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자는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죠.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정리해두는 겁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신탁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정자는 변호사의 명함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복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보자 물었죠. 어디 다녀오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나가시더니. 정자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복자의 뻔뻔한 태도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자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복자 몫은 차리지 않았죠. 복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돈, 제 밥은요? 알아서 드세요. 저는 이제 사돈 밥까지 차릴 여유가 없네요. 복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자는 숟가락을 놓고 복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벌써 석 달이 넘었잖아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갈 데가 있어야 가죠. 그건 사돈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희는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어요. 복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며느리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대접이에요? 진수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진수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일주일 드릴 테니 그 안에 나가주세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자는 당황해서 소리쳤죠. 지은이한테 당장 전화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장모를 내쫓는다고. 하지만 정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그날 저녁 예상대로 진수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엄마, 장모님한테 나가라고 하셨다면서요? 정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더는 못 모시겠어.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갈 곳도 없는 분한테. 진수야, 엄마가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요? 그래. 우리 집은 아빠랑 엄마 명의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 만약 장모님이 계속 안 나가시면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그 돈으로 장모님 원룸 보증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 대신 우리 집에서는 나가셔야 해.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니? 안방도 빼앗기고 부엌도 빼앗기고 심지어 내 장모는 친구들까지 불러서 내 집을 제 집처럼 쓰잖아.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는 정말 엄마 아빠보다 장모가 더 중요하니? 부모가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장모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지은이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각자 자기 삶이 있는 거야. 그때 만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수야, 엄마 말이 맞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편하게 살고 싶다. 내 장모님께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정말 나가주셔야겠어. 진수는 부모님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지은이랑 얘기해 볼게요. 진수가 나간 후 정자는 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얘기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지. 복자는 안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죠. 지은아, 큰일 났어. 내 시어머니가 나 나가래. 변호사까지 만났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복자가 어젯밤 내내 안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죠. 아침상을 차리는데 복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사돈, 정말로 나가라는 거예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복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자가 놀라서 물러섰죠. 사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이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일어나세요. 이러신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뻔뻔했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조용히 지낼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자는 복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원룸 보증금은 도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싫으시면 딸네 집으로 가세요. 진수도 거기 있잖아요. 복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됐죠. 그래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 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은 거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복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오후가 되자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정자는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앉아서 얘기하자. 지은이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도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아, 넌 시어머니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도 한계가 있어. 내 집에서 내가 손님 취급받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는 반성하는 게 아니야. 들켜서 당황한 거지. 어제도 나한테 평생 후회할 거라고 협박했어.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넌 내 엄마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엄마는 저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예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집까지 잃고.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남의 집을 빼앗아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지은아, 내가 정말로 엄마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엄마를 위한 일이니?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형편이 안 돼서 엄마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지. 그때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우는 걸 보고 당황했죠.
무슨 일이야? 지은아, 왜 울어? 지은이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엄마가 정말 나가야 해? 진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자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죠.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진수야, 엄마가 어제 말했잖아. 보증금은 도와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더 이상은 양보 못해. 진수는 한숨을 쉬며 지은이를 달랬습니다. 지은아,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해결되는 게 없어. 부부가 나간 후 만식이 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날 밤 복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면서 짐을 쌌죠. 가끔 한숨도 크게 쉬고 혼잣말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쫓겨나는 신세라니. 평생 남 도와주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네. 정자는 그런 복자를 못 본 척했습니다. 동정심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복자는 여전히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행동했죠.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매정한지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다리 아픈 것도 다 나았다고 나가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며느리 어머니한테. 정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죠. 네, 김 변호사님? 저 박정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으로 내일 찾아뵙고 싶은데요. 복자가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봤습니다. 사돈, 정말로 변호사까지 부르실 거예요? 네. 일주일 드렸는데 나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네요. 복자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짐 싸고 있잖아요. 며칠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모레까지만 드릴게요.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정말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날 밤 복자는 밤새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이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지은아, 정말 변호사 부른대. 이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다음 날 아침 진수와 지은이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말했죠. 엄마, 저희가 장모님 모시고 갈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지은이는 여전히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자가 안방에서 나왔을 때 정자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죠. 사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원룸 보증금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복자는 봉투를 받으며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마운 말은 하지 않았죠. 이런 걸로 양심이 편하실 것 같아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심은 제가 알아서 지킬게요. 사돈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거짓말로 시작한 일은 절대 좋게 끝나지 않아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진수와 지은이가 짐을 들고 나갔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정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석 달 동안의 악몽이 끝난 거였죠. 복자가 떠난 후 정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 달 만에 되찾은 자신의 공간이었죠.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답답했던 마음도 함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이 들어와서 정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힘들었지? 이제야 우리 집 같아요. 그동안 내 집에서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정자는 복자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안방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는 이틀이 걸렸죠. 화장대도 제자리로 옮기고 이불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치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서운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죠. 아들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김 여사를 만났죠. 정자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니, 근데 정자 씨네 사돈 어른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다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했거든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지셔서 댁으로 가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자 씨, 혹시 들으셨어요? 요즘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요? 김 여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자 씨네 사돈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정자 씨 욕을 많이 하고 다닌대요. 며느리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정자는 속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뭐,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정자 씨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사돈이 정자 씨네 집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다던데, 맞아요?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만식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돈이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대요. 내가 매정한 시어머니라고. 복자가 떠난 후 정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 달 만에 되찾은 자신의 공간이었죠.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답답했던 마음도 함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이 들어와서 정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힘들었지? 이제야 우리 집 같아요. 그동안 내 집에서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정자는 복자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안방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는 이틀이 걸렸죠. 화장대도 제자리로 옮기고 이불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치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서운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죠. 아들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김 여사를 만났죠. 정자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니, 근데 정자 씨네 사돈 어른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다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했거든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지셔서 댁으로 가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자 씨, 혹시 들으셨어요? 요즘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요? 김 여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자 씨네 사돈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정자 씨 욕을 많이 하고 다닌대요. 며느리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정자는 속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뭐,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정자 씨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사돈이 정자 씨네 집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다던데, 맞아요?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만식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복자 씨가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대요. 내가 매정한 시어머니라고. 만식이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그러는군. 은혜도 모르고. 그냥 놔둬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자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이었죠.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잠깐 뵙고 싶어서요. 정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그래,
집으로 와. 1시간 후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이 수척해 보였죠. 어서 와. 차라도 한잔 할까? 네, 감사해요. 지은이는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정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가 어머니 댁을 나온 후로 저희 집에서 난리예요. 매일 싸우고 온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힘들겠네. 엄마가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행동하세요. 제 집인데도 제가 눈치를 봐야 해요. 오빠도 이제는 지쳤는지 매일 늦게 들어와요. 정자는 지은이가 안쓰러웠지만 그렇다고 위로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한테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너무 죄송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어머니 욕을 하고 다니는 거 제가 막을게요. 정말 창피하고 죄송해요. 정자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거짓말로 얻은 건 절대 오래가지 않아. 지은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빠한테도 제가 잘 말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찾아뵐게요. 지은이가 떠난 후 정자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네. 엄마, 제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요. 정자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진수야, 가족이니까 이해해.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이번 주말에 아빠랑 식사하러 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전화를 끊고 정자는 만식을 받습니다. 만식도 안도의 표정이었죠. 다행이네. 진수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러게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안방 가득 들어왔죠. 거실로 나가니 만식이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이 안방을 빼앗기고 작은 방에서 눈치 보며 살았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외식할까요? 오랜만에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만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뭐 먹고 싶어? 한정식 어때요? 제대로 된 밥상에서 편하게 먹고 싶어요. 그래, 가자.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지.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자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신의 삶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자는 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죠. 길고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진짜 자신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석 달 전의 자신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죠. 눈빛이 더 당당해졌고 어깨도 꼿꼿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고 양보하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만식이 옆에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우리 집이 됐잖아. 정자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때는 내 안방을 내어주고 말도 못하고 참고만 살았죠. 하지만 내 삶은 남의 배려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착하기만 한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결국은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참고만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이에요. 누구도 그걸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정자와 만식은 손을 맞잡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햇살 가득한 그들의 집, 그들의 공간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